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복습 영상 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6강의 내용은요, 1920년대 국외의 무장 독립투쟁인데요. 자, 이 무장 독립투쟁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 있겠지만, 활발해지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여기 나와 있는 3.1 운동이에요.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만주 지역에 있던 다양한 독립운동 부대가 국내로 진격해서 일제를 괴롭히는 그런 작전을 많이 수행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교과서는 181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때 여러분 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했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홍범도라는 인물이죠. 자, 이 홍범도라는 인물이 이끌었던 그 부대가 대한독립군이죠. 자, 요렇게 두 개 정도는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활발하게 홍범도 부대가 활약을 하니까 일제는 이들을 좀 탄압을 해야겠죠.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만강 넘어서 독립군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때 홍범도 장군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최진동 장군과 그 다음에 안무 장군이 다 연합을 해서요, 봉오동 계곡으로 유인해서 일본군을 격퇴하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봉오동 전투죠. 중요하죠,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일격을 당한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 독립군 부대를 좀 뿌리를 뽑고 싶겠죠. 자, 근데 그러려면 대규모 부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지역이 중국의 영토잖아. 근데 중국의 영토인데 아무런 명분 없이 일제가 대규모 부대를 동원한다는 건 중국과의 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제가 조작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훈춘 사건이에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서 훈춘 영사관을 습격하고, 그걸 마치 독립군 부대가 일으킨 것처럼 해서 이 지역에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얻은 거죠. 이런 첩보를 들은 이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선은요, 요거에 대응해서 이제 연합작전을 펼친 거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부대인 거 아시죠? 그리고 북로군정선은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죠. 자, 이들이 그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하고 맞서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청산리 대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독립군 부대한테 크게 패배한 일본은요, 이 만주 지역에 독립군 부대의 어떤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일으킨 게 여기 나와 있는 간두참변이라는 건데, 이 간두참변은 독립군 부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독립군 부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한인 마을들, 한국인들을 많이 제거합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고요. 이것 때문에 독립군 부대는 계속 이곳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딴 데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독립군 부대가 그나마 좀 희망을 걸었던 건 인접했던 러시아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여러분 레닌 기억나시나요? 레닌이라는 인물이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거기에 기대를 품고 러시아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 러시아, 특히 자유시라는 여기에 독립군 부대가 모였는데, 이게 모여서 거기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을 둘러싼 다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 적군도 개입해서, 적군이라고 하면 공산주의 쪽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강요하면서 많은 독립군 부대가 희생당하는데요.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요, 살아남아서 다시 만주로 돌아왔는데, 만주에 돌아와서 그 지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간두참변 같은 걸로 무너졌으니까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수립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삼부라는 거죠. 이게 한날 한시에 동시에 형성된 건 아니고요, 뭐 참정신 요런 순서로 성립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글자 따서 참정신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일종의 정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상하이에 임시정부도 있었지만 만주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한 건 이 삼부라는 요 기구였다. 여기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민정조직, 자치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사조직도 있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다 있었다. 이런 내용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 형태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분할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근데 마침 이때 여러분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재정비하는 걸 또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또 탄압해야 되니까 25년에 만주 군벌하고 미세 협정이라는 거 맺어서 우리 독립군 부대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국민당, 그러니까 약간 민족주의 계열이죠. 그러니까 약간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열, 자유주의 계열이고요. 공산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산주의죠. 자, 그쪽 계열하고 힘을 합쳐요. 1차 국공합작이라는 거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 이때 여러분 당시 중국 내부에서 중국 내부를 좀먹고 있던 게 군벌이라는 세력이에요. 군사 세력인데 그들을 타도하려는 목적으로 연합을 했다고 나와 있죠. 자, 이러한 배경으로 자, 일제가 우리나라 그 당시 만주 지역의 여러 독립운동 단체를 탄압하려는 이런 움직임,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념이 다르지만 힘을 합치려는 움직임,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당시에 뭐 우리나라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만주나 중국에서 어떤 운동이 전개되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돼요. 우리 분열하지 말고 하나의 정당으로 모여서 힘을 합치자, 이런 운동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주에서도 삼보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로 합쳐보자, 이런 움직임이 전개된 건데, 문제는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완전 통합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념 갈등이. 그래서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건 아니고 크게 보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국민부랑 혁신의회라는 걸로 통합이 됐죠. 그래서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있었는데, 남만주의 국민부는요, 조선혁명당이라는 정당과 조선혁명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고 항일 무장투쟁을 합니다. 30년대까지 이어지죠. 자,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해체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국독립당이라는 게 형성되죠. 자, 그리고 그 산하에 한국독립군이라는 걸 조직해서 마찬가지로 30년대 초반까지 일제에 저항을 했죠. 그 중심 인물로는 지청천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주 지역의 무장독립투쟁의 흐름은 대충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한정 넘기시면 우리가 이 맥락에서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의열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열투쟁이라는 거는 바로 앞에서 봤던 무장독립투쟁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무력을 쓰는 건 똑같지만 앞에까지 본 내용들은요, 주로 군사를 조직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의열투쟁은요, 어떤 군사를 조직한다기보다는 개별 단위로, 개인 단위로 폭탄을 던지거나 권총을 활용해서 뭐 식민 통치기관을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일파 같은, 또는 일제 고위 관료 이런 사람 처단하는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자, 그런 거를 두 글자로 의열 활동이라고 하죠. 자, 대표적인 의열 활동을 했던 단체가 여기 나와 있는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다. 자, 이 의열단은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만든 단체인데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의열단의 정신을 담은 그 어떤 강령이 신채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게 여기 나오는 조선 혁명선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가 무력을 쓰는 건 똑같지만 좀 더 민중의 직접 혁명을 추구했다 라는 측면에서 의열단과 앞에 무장 독립투쟁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투쟁하는 거죠. 어떤 뭐 군대 이런 조직 단위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혁명하는 거야. 개인이 직접 어떤 사람을 척살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속해 있던 유명한 사람들이 왼쪽에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박재혁이라는 인물은 부산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하고, 김익상이라는 사람은 조선총독부에, 김상옥이라는 사람은 종로경찰서에, 김지섭이라는 사람은 도쿄 공성에, 그다음에 나석주라는 사람은 동양측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죠. 자, 이런 개별적인 투쟁은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의열투쟁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줍니다. 아무래도 일본인한테도 충격을 많이 주고요, 우리 조선인들한테도 많이 자극이 되죠. 그래서 항일의식과 독립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어떤 친일파 한 명을 죽인다고 해서 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완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리고 종로 경찰서 하나 터뜨린다고 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몰아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자, 그런 걸 의열단도 결국 깨닫고, 이거 개인 폭력 투쟁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항일 무장투쟁 노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 아까 계속 봤던 그런 군대 있죠. 군대를 만들어서 무장투쟁하는 게 더 낫겠구나 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김원봉 등을 비롯한 여러 의열단원들이 중국의 군관학교, 군사학교에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민족혁명당이라는 거 결성 주도한다는 거 아마 뒤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 볼 거고요. 근데 의열 활동을 한 건 의열단만 한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의열단이 아니지만 의열 활동한 사람으로 강우규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은 조선 총독 사이토를 저격하려고 했고요. 조명하라는 사람은 타이완에서 일본 왕족을 죽이는 의거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조선혁명선언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6강에서 무장독립투쟁의 흐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같은 연대인데 이번엔 국내에서 전개됐던 여러 가지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